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제2부 1771년 10월 20일 우리는 어제 이곳에 당도했네. 공사는 몸이 좀 불편해서 2, 3일 집안에 들어앉아 있을 모양일세. 그 사람이 그렇게 까다롭지만 않다면 더 바랄 것이 없으련만. 나는 알고 있네. 아무래도 운명은 나에게 가혹한 시련을 줄 모양이네. 그러나 용기를 내야지. 가벼운 기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일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테지. 가벼운 기분? 이런 말을 펜으로 쓰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가소로운 생각이 드네. 오, 좀 더 명랑한 기질을 타고났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이 되었을 텐데. 아이고 맙소사, 이 무슨 꼴이란 말인가. 다른 녀석들이 보잘것없는 힘과 재능을 갖고 가슴을 쫙 펴고 보란듯이 으스대며 내 앞을 활보하고 있는데 나는 어찌하여 내 능력이나 재질에 절망하고 있단 말인가. 저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어찌하여 그 절반을 도로 가져가시고 그 대신 자신과 만족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어 날마다 일에 쫓기며 딴 사람들이 하는 일이며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자신과 훨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확실히 우리네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하게 되어 있는 이상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대상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라네. 그러므로 고독처럼 위험한 건 또 없는 것 같네. 우리의 상상력은 그 본질상 자꾸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며 또 문학이나 시 같은 것에 쓰여있는 공상적 이미지에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서열을 매긴다네. 거기서는 자기 자신은 서열의 가장 아래쪽에 있고 자기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보다는 완전한 것 같이 보이는 걸세.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우리는 자기 자신이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종종 느끼고 있으며 자기에게는 결여되어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이 생각하게 마련이거든. 게다가 자기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첨가하고 더 나아가서 일종의 이상적인 생활의 즐거움까지 덧붙이는 걸세. 그리하여 완전 무결하게 행복한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알고 보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창조물에 지나지 않네. 이와는 반대로 자기에게는 여러 가지 약점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로지 앞을 향해 나아가면 설령 속도가 느리고 멀리 돌아가는 일이 거듭된다 하더라도 돛을 올리고 노를 저으며 나아가는 다른 자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앞지르게 되는 일이 종종 있는 법이라네. 그리하여 남과 같이 나란히 전진하거나 한 걸음 남보다 앞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주적인 감정이 우러나는 법이라네. 11월 26일 어쨌든 이곳에서 그럭저럭 안주하게 될 것 같네. 무엇보다도 다행한 것은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일세. 그리고 또 갖가지 유형의 새로운 인물들이 내 마음속에서 다채로운 연극을 보여주고 있다는 일이네. 나는 시백작과 알게 되었네.
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넓은 식견을 가졌으면서도 인정이 많은 분으로 남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는 우정과 사랑이 넘쳐난다네. 자기가 부탁한 일을 내가 무난히 처리해 준 후로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네. 우리는 서로 의사가 통한다는 것을 여느 사람과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하고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만나보고 그는 곧 알아차린 것 같다네. 또한 나로서도 나에게 보여주는 그의 솔직한 태도도 역시 찬양할 만하네. 뭐니 해도 크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흉금을 터놓고 대해줄 때 가장 참되고 따뜻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걸세. 12월 24일.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공사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네. 예상했던 대로 그는 이 세상에 둘도 없을 가장 고지식한 바보라고나 할까? 꼼꼼하고 까다롭기가 마치 시어머니와 같다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해 본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누가 어떤 일을 해주어도 역시 만족할 줄 모르는 위인일세. 나는 일을 척척 처리하기를 좋아하고 일단 처리한 일은 끝난 것으로 돌리고 다시 더 뒤적거리지 않는 성미지. 그런데 그 양반은 의례 그 문서 꾸러미를 되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세. 이만하면 괜찮지만 한 번 더 잘 읽어보게. 좀 더 좋은 표현, 더욱 적합한 말이 생각날 걸세.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네. 아무튼 그리고라든가 그 밖에 대수롭지 않는 접속사 하나가 빠져도 안 된다는 걸세. 내 문장에는 종종 도치법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그에게 있어서는 눈에 가시라고나 할까 불구대천지 원수라네. 관청식의 어법에 맞춰서 쓰지 않으면 복합 문장 같은 것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형편이라네. 이런 위인을 상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뜻밖의 불행이야. 오직 폰 시백작이 나를 신뢰해 주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일세. 며칠 전에 그분은 나에게 매우 솔직하게 공사에 돌다리를 두들기는 식의 완고하고 까다로운 태도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남들까지도 괴롭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나 하고 백작은 말했네. 험한 산을 넘는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체념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지. 물론 산이 없으면 길을 가기가 훨씬 편하고 거리도 가깝지. 하지만 불가불 산이 거기 있으니 넘어가지 않을 수 없거든. 공사도 백작이 자기보다는 나에게 더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는 모양일세. 그게 못마땅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내 앞에서 백작의 험담을 늘어놓는다네. 물론 나는 그 말을 반박한다네. 그래서 사태는 점점 더 험악해지기 마련이라네. 어저께는 몹시 분개하였네. 백작을 헐뜯으면서 은근히 나까지 휩싸서 빈정거리는 걸세. 이런 세속적인 사무 처리에는 백작도 꽤 유능하지. 일도 빠르고 문장도 괜찮거든. 그러나 모든 문장가들이 그렇듯이 기초적인 학식이 결여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어때? 한 대 얻어 맞았지? 어때? 한 대 얻어 맞았지? 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네. 그러나 나에게 그런 말이 통할 리 없지. 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인간을 누구보다도 경멸하니까. 나는 지지 않고 격한 말투로 되받아 주었네. 백작은 인품으로나 학식으로나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자기의 정신을 넓게 펼쳐서 수많은 사물에 작용시키며 그 위에 이러한 정신활동을 세속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지속해 나가는 일을 그분처럼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있는 예를 저는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으나 이런 말이 공사에게는 우이독경일세. 이치도 닿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 이상 떠들어 보아야 기분만 잡쳐 쓴맛을 다시기 싫었기 때문에 나는 그만 그 자리에서 실례하고 돌아왔네. 이렇게 된 것도 모두 자네들 책임일세. 나를 설득하여 나에게 굴레를 씌우고 활동의 공덕이라는 것을 입을 모아 찬양하며 나를 부추긴 것은 자네들이니까. 아이고, 도대체 활동이 다 뭐란 말인가. 밭에 감자를 심거나 말을 몰고 도시로 밀을 팔러 가거나 하는 편이 지금의 나보다 오히려 더 나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세. 만일 내 말이 틀렸다면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 매어 있는 이 노예선 속에서 뼈가 닳도록 일해 보이겠네. 게다가 이 도시에서 서로 적대시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비루한 인간들의 허울 좋은 그 비참하고 따분함. 서로 한 발짝이라도 먼저 기어 올라가려고 쉴 새 없이 눈을 번뜩이고 있는 출세요. 지나치도록 비참하고 처절한 노골적인 집념. 가령 여기에 한 여인의 예를 든다면 그녀는 누구한테나 자기네 가문과 출생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녀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단찮은 가문과 출생지를 내세우고 다니다니 어리석은 여자로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걸세. 그러나 사실 그 여인은 이 근처 태생으로 관청의 서기에 따래 지나지 않는다네. 이렇게 파렴치한 행위를 뻔뻔스럽게 해치우는 족속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친구여, 날이 갈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는 일이지만 자신의 척도로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세. 나는 나 자신이 할 일만도 태산 같고 가슴속이 이토록 벅차고 설레고 있는데 남의 일에는 참견하고 싶지도 않네. 다만 나로 하여금 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해만 하지 마라 달라는 것뿐이네. 무엇보다도 비위에 거슬리는 것은 이곳에 서로 얽어맨 사회생활에 갑갑함이네. 물론 나도 계급의 차별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나 자신이 그것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남들만큼은 알고 있네. 다만 내가 이 지상에서 지극히 미미한 기쁨이나 또는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된 때에 그런 것에 구애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네. 요즘 나는 산책길에 폰 B라는 아가씨를 만나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네. 애교 있는 아가씨로 딱딱한 격식을 차리는 생활 속에 묻혀 지내면서도 본디의 인간성을 별로 상실하지 않은 사랑스러운 여자라네.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우리는 서로 마음이 통해서 작별할 때 내가 댁으로 한번 찾아가도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그녀는 아무 거리낌 없이 승낙을 하는 것이었네. 나는 정당한 기회를 고대하다가 그녀를 찾아갔다네. 그 아가씨는 이고장 태생이 아니고 아주머니 뻘 되는 친척집에서 묵고 있는 중이라네. 그 나이 많은 부인의 인상은 그다지 좋지 못했네. 나는 애써 경의를 표하고 그 부인에게 신경을 써서 이야기도 주로 그녀와 나누었는데 반 시간도 채 되기 전에 사정을 대충 파악할 수 있었네. 사정이란 나중에 아가씨가 나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그 부인은 그 나이에 만사가 여의치 못하다는 걸세. 이렇다 할 만한 재산도 없고 재능도 없으며
몸을 의탁할 곳도 없었으므로 오직 조상의 족보에만 의지하여 지체라는 울타리 속에서 숨어 살 수밖에 없다네. 낙이라고는 2층 창문에서 거리로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일 정도라네. 그래도 젊었을 적에는 제법 미인이었던 모양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즐기며 지냈다는데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여러 명의 젊은이들을 괴롭혔다는 걸세. 한창 때를 지난 후에는 어떤 나이 많은 장교와 동거 생활을 했는데 그의 사랑을 받으며 얌전히 지냈다네. 그 장교는 상당한 생활비를 제공하며 그녀의 40대 반려자로 지내다가 얼마 후에 죽었다네. 지금 그녀는 50대로 의지할 곳도 없는 신세인데 마침 상냥한 조카딸이 있어 그녀를 돌보아주며 여생을 보내는 모양이었네.